인사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신사, 대한민국의 젠틀맨 유종규 지사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업하는 황선태 인사 올립니다. 제가 이제 용섭이라고 왜 처음에 과거에 제 이름을 밝혔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20일 날짜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자, 석자를 가지고 20일 오후부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신 멋쟁이 사람들하고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멋쟁이 젠틀맨이 될 황용섭,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방금 항상 들려주시면 누구나요? 네, 사장님 제가 식권을 드릴 테니까 많이 끝나고 바로 와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받는 제목은 효율적인 리크루팅입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뵌 분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약간 해보려면 저는 시온 5, 유기녀 범띠, 전남 영암, 월주산에 굉장히 전기가 좋은 월주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학생들하고 싸워서 법조인이 되고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학업을 포기하고 돈이나 벌어야지라고 왕십리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제가 첫 입사를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어느 날 누군가가 저보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아까운데 아까우면 뭐하라고 그러느냐 라고 했는데 세종시에 이 떠울사라고 하는 네트워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울사에 약 10여 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괜찮은 조직, 괜찮은 수입, 괜찮은 직급까지 가가지고 잠실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 26,000명의 전국 사업자와 가족을 모시고 컨벤션을 한 2번 정도 해봤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빛이 났다면 왜 LIF로 왔느냐? 여기는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 세계를 겨냥해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라고 몇 달 동안 조사한 끝에 LIF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6년 3월 달에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또 3, 4, 5, 3개월 동안 또 검증을 합니다. 진짜 해야 되는지 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검증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제 저도 2달 남짓된 신생 아주 초보 사업자라고 해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만 끝내고 지금부터 이제 본 메인 강의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이 효율적인 리크루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는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대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크루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재 지금 사회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약 3년 전만 해도 1인 국민의 빚이 1,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요 2주 전에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 빚이 2,400만 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또 20대 30대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거나 손톱 속에 흙이 들어가나 기름 들어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반대로 이제는 좀 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60대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연령이 60대 이상,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또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는 전 세계 13위 경제국가지만 앞으로 한 4년 뒤는 전 세계 7위 국가로
완전히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7위 국가로 성장한다면 내 자신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과거에는 재산세만 내면 은행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재산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득이 얼마냐, 아니면 당신의 지금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세금 위주로 해서 자기 신용평가가 측정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소득 1,000만 원 소득보다 2,000만 원이 더 신용도가 높을 거고 1억대의 연봉보다 10억대의 연봉자가 신용도가 높는 이런 이제는 신용사회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미스 결혼 안 하는 여성 64%가 결혼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결혼에 관심이 없느냐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 혼자는 월급을 150이든 180이든 받아서 내 생활은 되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남편이 200만원, 250만원 소득 가지고는 마이너스 인생의 삶이 싫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64%, 이웃나라인 일본의 미스 여성들은 50%가 결혼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래서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비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면 내 자녀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자, 왜 제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내가 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과거에는 집세기 신을 신고 주먹밥을 해서 걸어갔던 우리 어르신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더 지나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지금은 KTX, 지금은 비행기, 이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행기가 지금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과거처럼 집세기 신을 신고 주먹밥을 해서 걸어간다면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바로 내가 이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그러면 이 시대가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냐면 무점포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없는 사업, 그 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사업, 무자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무점포 사업, 무자본의 사업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쩌면 그렇게 직업을 잘 선택했습니까? 라고 악수 한번 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빚이 2,400만 원이지만 내가 만약에 개인 빚이 5천만 원이 있다, 빚이 무엇로 갚겠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얼굴 혈색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거의 빚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빚이 없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오셨지만 밖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2층, 3층에서 리크루팅을 한다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분명히 5천만 원 이상 빚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빚을 갚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빨간 옷, 멋진 옷을 입으신 우리 사장님, 5천만 원 빚이 없어 우리 사장님 없는 거야. 그런데 5천만 원 빚이 있다면 뭘로 해서 갚겠습니까? 뭘로 해서 갚죠? 뭘로 보냐고. 맞습니다. 이 사업만이 가능하지 내가 대리운전을 해서 5천만 원 갚을 수가 없고, 식당을 해서 5천만 원 갚을 수 없고, 옷가게를 해서 5천만 원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보셔가지고 나의 손자들, 내가 놀고 있는 나의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이런 모든 분들에게, 젊은 층들에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 없으면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해보지만 300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남한테 아순소리 하지 않고 내가 한 달에 낼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뭐 통신비라든지 기타 등등 400 정도 되어야 기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살고 동창들한테 막걸리 한 병 사주려면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최고의 리크루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리크루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만이, 직접 판매 사업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사업의 기본은 뭐냐? 직접 판매 사업의 기본, 이 정도는 하셔야 뭔 일이 되든지 말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자, 네트워크 사업은 반드시 회원 증가를 해야 됩니다. 회원 증가. 자, 영어 사전에 네트워크라고 쳐보면 어떤 사전은 회원을 증가하다, 어떤 사전은 개미 군단을 만들다, 어떤 사전은 동그라미 그리는 비즈니스다라고 여러 가지 사전마다 해석이 되어 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병원에 근무할 때는 넥타이를 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넥타이가 없고 양복이 없던 이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가 90년도부터 골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골프 외에는 우리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았던 이런 시절을 제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 넥타이 안 매면 성공하지 못한다더라. 넥타이를 안 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더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현재의 모습으로는 성공을 할 줄은 모르지만 돈은 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딱 찍어놨다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1년 뒤, 내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을 찍어서 1년 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 변화가 되든 뭐 복장이 변화가 되든 말투가 변화가 되든 인사법이 변화가 되든 뭐든지 간에 우리 직접 판매 사업의 기본은 자신의 변화가 돼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자, 저희 네트워크 사업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텍스트 에이더 시스템 약 40개 강의를 달달달 배울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효율적인 리크루팅 방법도 지금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1.5%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 7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니까 큰 그룹을 만들더라. 연봉이 한 달이면 몇 억씩 되더라, 몇십억씩 되더라 라고 하는 성공자들의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배우셔야 돼요. 저희 엘라이프의 마케팅도 배우셔야 되고, 회사가 어떻게 됐고 제품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직급을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번지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직접 판매 사업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좀 해야 되냐면 자신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미팅 속에 좀 불편하지만 불편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강의를 듣고 싶지 않지만 강의를 꼭 듣는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 대한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결국은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겸손해야 되고, 복장도 될 수 있으면 정장 좀 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휠과 앞에 브라우스에 단추 달린 브라우스를 입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으나 부자는 될 수 없다. 남자들은 검은색 계통의 양발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저기 긴팔 와이셔츠, 반팔 와이셔츠는 원래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냥 팔을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입고 다니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장 중에 반팔 와이셔츠 문화는 없다. 자, 선을 보러 간다. 선. 예비사하고 예비사위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반팔 와이셔츠 입고 온 이 예비사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회사가 면접을 보지만 남자 신입사원이 면접을 보러 갈 때 반팔 와이셔츠 입고 가는 인간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를 배울 때는 반드시 여성분들은 단추 달린 브라우스를 입어라.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휠을 신어라 하는 것이 여자의 복장이요. 남자들은 긴팔 와이셔츠에 정장, 투톤을 입으면 웨이터다. 그래서 위아래가 한 컬러로 입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기본적인 이 복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효율적인 리크루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야 돼. 고급 승용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아침에 이놈들이 연락을 받고 띵동띵동하고 9시에 한 3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한 명은 딱 여기다가 자료를 탁 하고 향수를 뿌리고 정장을 탁 하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무술을 하고 점잖게 한 명은 왔고 한 명은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왔고 한 명은 껌을 쩍쩍 씹으면서 아줌마 차 산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왔다고 봅시다. 어떤 분한테 차를 사겠는가? 우리 어떤 분한테 차를 사야 빨간 문제. 1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도 똑같이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한 명은 왔고 우리 사업하자고 2명은 제대로 좀 가방을 탁 들고 되어있는 자세로 왔고 한 명은 껌을 쫙쫙 씹으면서 아줌마 장박사 먹어보시오 하고 건들건들해. 누구하고 할 거예요? 누구하고 해요? 어느 분하고? 2번. 맞습니다. 말로만 1번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되어있는 갖춰져 있는 분들하고 하고 싶다면 내 자신이 먼저 갖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열정, 좀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홍길동이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필요는 없지만 열정 하나로 뭔가를 좀 눈빛이 살아있고 하려고 하고 되어있고 예스맨이 좀 되고 하는 내 자신의 열정이 기본되어 있지 않고 눈이 풀렸다든지 해도 안 넘어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든지 대낮에 춤춘 데 가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열정이라든지 모든 강사가 돼야 되는 것도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리크루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을 해서 회원 증가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몇 가지 되지 않고 어렵지 않는 이것들이 바로 반드시 돼야 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나 부자가 된 분이 단 한 분도 없다. A사에 김일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월 10억 이상 법니다. 10억 이상 버는데 아침에 딱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기 전에 자기 주차장으로 가서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퐁퐁이 몇 개 필요하고 치약이 몇 개 빠졌고 그 다음에 세제가 몇 개가 빠졌는가를 재고파해 가지고 자기 방에 자기 집에 가면 창고에 조그마한 방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채워 넣어놓고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그거 채워 넣어놓고 양차질하고 식사하고 출근하는 이런 분들, 월 10억을 받는 이런 분도 그런 쪽에 기본을 충실하는데 우리가 10억도 벌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을 복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기본이 된 다음에 이때는 이제 효율적인 리크루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이 된 다음에 효율적인 리크루팅 방법 여기 있는데 이것만 좀 알아보고 바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솔직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로 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지금 많은 분들은 담보대출에서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대출 만기일이 곧 도래합니다. 3년 있다가 도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도래를 하는데 지금은 대출 문화가 어찌 되어 있느냐. 작년, 그작년에는 대출 문화가 내가 1억을 빌리면 이자만 냈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냈죠.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기 되면 또 연장하고 이자만 내면 되고. 근데 금년부터 대출 문화가 바뀌었죠. 이자 플러스 원금. 그래서 1억을 받으면 이자 플러스 원금 26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내가 2018년도에 만기다. 1억짜리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그걸 연장을 할 때 26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내 월급은 한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매달 불입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 없는 거지들이 수두룩 뻑적하게 탄생을 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무슨 내일인가, 내 새끼 일이지, 내 자식 일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 집 마련하는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리쿠리팅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리쿠리팅하는 방법밖에 없고, 어떻게 리쿠리팅할 거는 나의 의지입니다. 의지. 절대 리쿠리팅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없지만 내 의지가,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냐, 내가 우리나라의 1% 이상의 성공자들에 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비즈니스는, 저희가 하는 이 엘라이프 비즈니스는 리쿠리팅, 즉 영어로는 리쿠리팅이고 한국말로 지응원입니다. 지응원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도 없고 다음도 없습니다. 다음. 내가 지금 실버인데 지응원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골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파이어입니다. 끊임없는 지응원을 하지 않고 끊임없는 리쿠리팅을 하지 않고는 에메랄드로 절대 갈 수 없다. 절대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리쿠리팅을 하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이 리쿠리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빚은 절대 갚지 못합니다. 성공했다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쿠리팅하는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효율적인 리쿠리팅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효과적인 만남과 초청을 해야 됩니다. 뭔가 효과적인 만남을, 늘 사람들을 만나고 늘 초대를 해야지만이 지원이 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책에 알을 낳지 않는 꽁은 키우지 말아라. 알을 낳지도 못해. 근데 먹이만 계속 줘가지고는 A라고 하는 사람은 꽁을 키우는데 알을 낳는 꽁을 키우고, B라는 사람은 알을 낳지 못한 꽁을 키워요. 결국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알을 낳는 꽁이 키우는 A가 부자가 될 것을 우리는 알값이라도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추천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한다면 나의 사업은 정체, 수도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쭉 우리 서울에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옵니다. 그런데 늘 초대를 하신 분들은 열정도 있고 직급이 올라가고 힘이 아주 팍팍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은 않지만 저분은 초대를 한다 안 한다, 저분은 그냥 놀러 왔다 안 왔다, 저분은 갈 데가 없으니까 피서 왔구나 사업하러 왔구나 하고 제가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런데 초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열정이 없다, 직급이 늘 그 직급으로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만남과 초청을 해야지만이 리쿠리팅이 쉬워지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과적인 초청이 되고 만남이 되냐면,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신의 태도. 내가 얼마만큼 태도를 갖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믿음을 줘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야, 내가 너를 꼭 성공자로 만들어줄게. 네가 지금 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면 일주일에 2 내지 3일을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시간을 다오. 6개월 후에 내가 너에게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 줄게 라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믿습니다. 이분들은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나의 태도를 본다니까. 나의 태도. 진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말의 자세. 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털렁털렁 하면서도 자신있게 달려요 안 달려요? 말이 뭐 기저귀 차고 달리는 말 봤습니까? 말이 뭐 가리던가요? 부끄럽다고. 아이고 부끄럽네. 이러던가요? 말은 당당합니다. 털렁털렁 하면서 보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만나러 다니던 초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하고 함께 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가만히 오늘 한번 생각하면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던 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진짜 젠틀맨인지,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라면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만약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출근 안 하고 넥타이도 안 매고 발가락 보이고 발꿈치 보이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럼 이분을 제끼세요. 이분을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분하고 같이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초대를 했지만 이분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늘 회도 안 넘어갔는데 막걸리만 마시고 있다면, 세미나에 오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다면,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면 제끼고 이분하고 이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요분하고 제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꿈을 이루신 데는 반드시 태도가 중요하다. 나를 이끄는 사람의 태도, 나를 이끄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오늘 이런 것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딱 정확한 복장을 하고 공부 좀 해서 정확한 멘트로, 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멘트를, 아니면 야는 내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멘트를, 야는 뭔가 직업을 찾고 뭔가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멘트를 해서 사람들마다 그분이 원하는 멘트를 딱 해줘야지만이 그분이 쉽게 리크루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스폰서하고 항상 상의를 합니다. 나의 스폰서하고 상의를 해야 돼. 존경하는 스폰서님, 2차 저차 부산의 보험회사 20년 다니는 내 고모님 있는데 이분은 맨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낮에 춤이나 치고 댕기고 하토나 치고 댕기고 이러는 내 고모님이 계신데 스폰서님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하면 일단은 제낍시다.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춤추고 노름하고 대낮에 막걸리 먹고 있는 고모를 부산에 만나러 가봐야 그분은 리크루팅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돈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해만 뜨면 술 생각, 오로지 해만 뜨면 춤 생각하는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돈 벌려고 하는 열정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스폰서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스폰서가 이렇게 해서 만나라 저렇게 해서 만나라, 이분은 이래야 됩니다, 저분은 저래야 된다라고 스폰서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한테 반드시 상의를 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상의를 하고 가면 효과적이고, 누구를 초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하고 상의.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2시에 사업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시에 초대를 해가지고 11시에는 시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강의 들으면 다 도망갑니다. 야 무슨 뭐 태도가 나오고 술 마시라고, 야 나 술 마시고 관계 없어야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잘 봐가지고 초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시에 초대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또 3시에 하죠. 3시에 하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본사에 검증받는 이 본사의 강의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시스템 강의도 아무나 안 세우고 사업 설명회도 아무나 안 세워요. 충분히 검증된 강사로 세우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2시 사업 설명회 딱 듣게 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내가 한다면 멋진 초청이 된다. 어떤 분들은 막 4시에 초청하고 막 5시에 초청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에 2시에 시간 없다는데 어떠냐? 그럼 물으세요. 너 며칠 날 2시에 시간이 있겠냐?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본다면 금요일 날은 내가 시간 있다. 그래, 그럼 금요일 날 1시 반까지 재결 2번 출구 2차 열차 2층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2시에 시간 있는 날 초대를 해야지만이 효과적이다.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데리고 오는 분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가 계획적이고 스케줄에 의해서 정확히 내가 언제는 누구를 초청하고 언제는 누구를 초청하고 언제는 누구를 초청하고, 원데이는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 초대를 하고, 1박 세미나는 누구누구 아무 정보도 모르는데 1박 세미나 초대를 해봐야 그 사람은 그냥 이 엉덩이가 아프고 그냥 근질근질해가지고 맨날 들락날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사업 설명회를 듣거나 본사에 2번 3번 정도 한 번 방문한 사람, 아직 등록 안 할 수도 있죠. 등록 안 했지만 우리 LR2에 대해서 딱 10%라도 조금 아신 분들을 1박 세미나에 초대를 해야 그분을 더 알아보려고, 내 인생을 바치는 마지막 찬스인데 더 알아봐야지라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LRP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장박사가 어디다 쓴 물건인지도 모르고 사람 이름인지 제품 이름인지 모르는 분들을 1박 세미나에 모시고 오니까 효과적인 초대가 안 되는 거고 리크루팅이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회원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쫙 깔아놓고 그 다음 액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팀에서 이 시스템 교육이 이루어지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속에 이분이 어떤 수준의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수준의 교육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듣게 하면 이분이 이해를 해요, 안 못해요? 이 학생이? 이해를 못합니다. 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초등학교 같은 수준의 교육에 맞춰서 초대도 하고 이런 쪽에 교육을 입교를 시킨다면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스폰서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폰서가 오더를 줍니다. 그래요, 이런 분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십시오. 네. 그분은 돈이 필요하다. 저분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 필요한 사람한테 장박사에서 막 이야기하면 짜증냅니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입에 대해서, 야, 2차 절차 내가 지금 3개월 했는데 120만원 소득을 받았다. 나 통장 한번 봐라. 지금은 120만원이지만 올 12월 달 되면 월 38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인데 일단 3개월에서 120만원 된다면 이거 대단한 어마어마한 소득이다 라고 해서 수입에 대해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키도 크고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나는 고등학교 나왔지만 너는 대학교까지 나왔지 않느냐. 해서 꼭 비전은 수입에 대한. 근데 이분이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한테 막 통장을 보여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그분이 뚱뚱하면 다이어트 쪽으로 조금 장박사만 주지 마시고 뭔가 좀 등치가 크다라고 하신 분은 다이어트 쪽으로 해서 체지방이 왜 몸에 안 좋고 하는 것들을 원고를 작성해야 된다. 원고를 작성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효과적인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되면 됩니다. 저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차를 사야 돼. 자동차를 사야 돼. 외제차를 사야 돼. 그런데 세일즈맨이 왔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아저씨, 바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4개입니다. 앞에 2개, 뒤에 4개입니다. 아니, 앞에 2개, 뒤에 2개입니다. 4개입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렇게요. 제가 쉬어보고 이야기해드릴게요. 몇 개인지 모릅니다, 바퀴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이분들은 고객을 만나러 갈 때 가정 파악까지 싹 합니다. 남편의 직업이 뭐고 소득이 얼마고 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어떻게 내가 모션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 들고 가야 될지 멘트는 어떻게 날려야 될지를 사전에 다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차 한 대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대충 기분에 의해서 그냥 듬뿍듬뿍 던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자아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아가한테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겠다. 자아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 야, 그렇게 좋으면 왜 텔레비 안 나온다냐?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네. 만약에 나 이찰자 장박사 이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야, 그렇게 좋으면 왜 텔레비 광고를 안 한다냐? 그럴 때는 답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네트워크 물건은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할 수 없고 부정 광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V 광고 안 났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매스컴에 띄운다면 우리는 MBC, KBS, YTN, TV 조선까지 한 7개 방송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최고의 기업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해?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예? 야, 텔레비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왜 너는 텔레비 타령이냐고 사태질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의 가려운 부위를 싹 내가 이해를 시켰을 때 리크루팅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나더라도 효과적인 만남. 그리고 혹시 이 친구가 집에서 내가 우리 LIF 설명을 하니까 야, 그러면 제기동에 한번 가보자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제기동에 가보자 그러면 내 차에다 싣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사전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차 안에도 좀 정리도 좀 하시고, 예. 뭐 비싸게 뭐 시트를 갈아 끼우라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차에 먼지라도 좀 펴시고, 어제 먹었던 막걸리병이 그 의자 사이에 있다면 좀 버리시고, 그래서 차를 좀 깔끔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 들어보니까 굉장해요. 야, 그럼 제기동 본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차를 딱 타려고 하니까 막걸리병이 있고 막 먼지가 있고 쓰레기가 막 여기가 파리가 2마리가 차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완벽하게 스폰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스폰서가 어떤 포커스로 대화를 해라라고 하면 거기에 원고 작성해서 연습을 해서 그 상대방을 딱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리크루팅하는 방법이고 동그라미가 그려질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적인 만남과 초청의 세 번째는 절대 구걸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구걸해가지고 야, 네가 우리 한 건만 해주면 내가 보험 하나 넣어줄게. 보험 넣어줘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야, 너 그 사무실 어디냐? 역사 몇 번 출구냐? 내가 한번 들어줄게. 너 내일 한번 들어줄래? 그렇게 조건 하신 분이 지금 골드 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주위에?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네. 어떤 뭐 구걸을 하고 5만원, 야 내가 너 1박 세미나 가면 내가 7만원 세미나비 내주고 너 일당 5만원 내가 줄게. 5만원 줘가지고 그분이 골드 간 사람입니다. 절대 구걸을 한다든지 절대 조건을, 야 내가 너 보험 한 건 넣어줄게, 너 장박사 좀 해줄래? 이런 조건이라든지 해서 절대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해봐야 절대란 말을 저는 잘 안 쓰는데 이럴 때는 씁니다. 구걸해가지고 성공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 친구야, 너 금요일날 내가 돼지갈비 사줄게. 제기가 이번 주에서 12시에 보자. 이 친구는 대답을 했어요. 금요일날 2시에 이 친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와요? 돼지갈비. 이번 주고 나오면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가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친구가 밥 사준다면 이 친구가 뭘 사줄까? 아주 그냥 꿈에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전화할 친구가 아닌데 밥 사준다고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제가 뭘 사줄까? 네.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갈비까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2번 출구 나오면서 이제 하니까 양냄새만 나는데 양냄새. 여기 대기관리. 그러니까 조금 와가지고 뭐 좌측으로 돌아라 어쩌나 내가 도로까지 서 있을게. 그러니까 2층에 데리고 가니까 대기관리집이요 아니면 무슨 사무실이에요. 이 친구가 마음에 확 탔습니다. 아무리 얘한테 장박사 먹어봐라 식권을 사주고 밥 먹으러 가자고 제가 데리고 가봐야 이 친구는 당했다고 속았다고 절대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솔직히 친구야, 내가 지금 엘라이프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생겨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8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너도 내가 보아하니 집에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보다 보험회사보다 대리운전하는 것보다 그릇 닦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너에게 진실한 비즈니스를 정보를 주고 싶은데 네가 제2역 2번 출구로 언제 올 수 있냐? 지금 당장 갈게. 그래 지금 당장 와라. 그 친구는 뭐 때문에 와요? 1번 회의관리 먹으러 온다. 2번 정보 들으러 온다. 3번 돈 벌러 온다. 몇 번이에요? 돈 벌러 오는 거야. 지금 당장 갈게. 그래가 탁 와가지고 2층에 모시고 가서 설명하면 그분은 돈 쪽으로 귀를 열고 막 질문을 합니다. 관심 있으니까 질문해야 안 해요?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실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진짜 내가 이 친구한테 갈비를 사주고 싶다면 갈비를 사주면 돼요. 얼마나 고맙고. 그 친구가 1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 친구가 더 좋다. 2번 소주에 갈비 사준 친구가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자식이 나에게 엄마 2차 제차에서 몇 차에 한 달에 1000만원씩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자식이 가르쳐줍니까? 형제들이 가르쳐줍니까? 친인척이 가르쳐줍니까? 학교 동창들이 가르쳐줍니까?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안냈던 분은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고자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초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전현이 나를 불러갖고 내가 500만 원 보내. 이런 분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구걸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만남이나 초대다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효과적인 만남과 초청은 나의 태도, 당당하니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저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리크루팅하러 갔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된다니까. 나의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 되잖아. 거기서 뭐가 자랑이라고 리크루팅하러 가가지고 카드사에서 전화 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달에는 못 갚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이 달에는 꼭 좀 봐주세요. 사정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 온다면 받지 마시고 중경 달라하니 또 죽는 소리 하지 마요. 어제 저녁에 내 신랑이 집에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 리크루팅 하러 간 거예요. 내 삶을 투념하러 간 거예요. 거기 A를 왜 만나러 갔어요? 내 신세 타령하러 갔나요? 리크루팅 하러 갔으면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어제 저녁에 내 신랑이 안 들어왔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돈 없더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힘든 소리 하지 마시고 당당하니 네가 결정만 하면 너를 내가 1년 이내에 150만 원 소득을 평생 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네가 2차, 1차 이렇게 할래. 저는 항상 리크루팅 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하는 사람만 저는 등록을 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 들어올래. 두 번째, 사업답게 한번 해볼래. 이 두 가지 대답 안 하면 저는 뺍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왜 얻겠습니까? 수두룩 뻑적합니다. 그때 어떤 친구들은 야 내가 하기로 하겠다만 세미나만은 좀 부르지 말아라. 그 친구 등록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미나도 안 오는데 어떻게 형님 2차차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니까 또 혼자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 해줄게. 세미나도 가고 교육도 다 가겠다만 사람만 불러오라 하지 말아라. 사람 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0점 받지 않으면 저는 절대 등록 안 해요. 그래야지만이 멋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효과적인 행동. 여기는 이제 효과적인 만남이나 초청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리크루팅하는 행동입니다. 행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한 열정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또 나오네. 열정으로 당당한 행동하세요. 당당한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카드를 끊어버리게끔 내가 해줄 수 있다. 너 나랑 같이 딱 1년만 해보지 않을래? 대신에 시스템에 밀착하고 집중해서 딱 1년만 해보자. 네가 쓰고 있는 카드 5개를 내가 가위로 다 잘라버릴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한 분을 만나더라도 대충 만나지 마세요. 대충 만나지 마시고 뭔가 좀 내 마음가짐이 당당히 내가 친구 사무실인데 싸그리고 내가 친구 사무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내가 딱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또 해서 친구 사무실로 가야 돼. 이렇게 이제 갑니다. 여기 왜 신호등이 왜 서 있어요? 여기 있는 사장인 친구를 내가 컨택하기 위해서,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탁 서 있습니다. 탁 갑니다. 당당하게. 사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친구야. 2차 전차, 몇 차 전차. 내가 지금 LIF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 너에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할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너에게 꼭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 친구가 시끄럽다. 가거라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따가 그냥 그래. 듣기 싫으면 말해라. 친구가 다음에 보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뒤에 또 가요. 이틀 뒤에 또 갑니다. 친구야. 이틀 뒤에는 내가 설명 안 되고 대한민국에 너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만나러 갈 시간도 없고 우리 회사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오라는데 만날 사람은 친구 너밖에 없다. 친구야. 2차 전차, 1차 전차. 그저께 설명한 대로 네가 꼭 이걸 한번 해야 됩니다. 시끄럽다니까. 시끄러. 그래. 시끄러. 그럼 그냥 갈게. 그냥 시끄럽다는 거 계속 해봐야 쌈이렇게 버리냐. 시끄럽냐 하고. 그리고 이틀 있다 또 가는 거예요. 이틀 있다 또 오늘 또 회사 출근했는데 누구를 만나고 오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더냐. 그래서 왔다. 커피를 한잔하고 와라. 커피를 한잔하고 와라. 그래? 그럼 커피 한잔하고 갈게. 아가씨가 커피 타줘야 안 타줘요?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있으니까 친구가 커피 다 마시면 빨리 꺼져라. 가거라 그래. 그래, 커피 마시면 가라. 몇 번 만났어요? 3번. 또 이틀 있다 또 가요. 또 가도 또 2차 시끄러. 그러니까 시끄러. 그럼 가란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장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친구 보면 나 없다 해라. 저 친구 보면 나 없다 해라. 4번째. 그러니까 또 이틀 있다 또 가야죠. 이틀에 한 번씩은 가야 되니까. 이틀 있다 딱 여기 서 있으니까 아가씨가 여기서 딱 보고 서 있던 친구가 사장님 그 친구가 저 신호등에 건너 있네요. 없다 해라. 딱 건너갑니다.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 만나러 갔다면 없다고요. 없어요? 응. 그럼 다음에 언제 옵니까? 다시 옵니다. 다시 없다는데 기다리면 뭐예요? 이틀 있다 또 가는 거예요. 또 여기 온 게 사장님한테 또 이릅니다. 아가씨가 또 서 있네요. 저 친구가 없다야! 또 가서 1차 사장님 계시냐고 오늘 출장 갔다 없어요. 그러면 또 알았어요. 또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또 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저한테 죄 준 것도 없는데 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피하지 저거지. 그러니까 1차 전차 아가씨 사장님 계셔요?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들은 거예요. 사장님 죄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12번째 딱 가니까 돌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야 잘 있었냐?
되는데 아니 그냥 얼굴로 왔다. 네가 할 거 없잖아. 좀 이야기 좀 하다 옵니다. 나 갈게 친구야. 이제는 안 보려다가 어쨌어요? 네? 어쨌어? 어떻게 하면 되는 데는 나왔죠. 거기서 카드 주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 없다. 그냥 네 얼굴로 왔다. 오는 거야. 또 이틀 있다 또 가는 거야. 또 와. 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오지 말고 좀. 너희 때문에 일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차차 6차차 여러 장박사가 이렇게 좋아서 네 앞에 한번 먹어보라고. 니도 오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 좀 이야기하려고 왔지. 네가 할 일은 없다. 오늘 장박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케팅을 다 풀어주고 옵니다. 카드 주라 하지 말고 한 15번째 정도. 야 16번째는 또 봐. 아 글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주라. 이때 네가 300만 원에 10개월로 카드를 긁어서 회원가입하면 681만 원어치 제품을 주는데 이걸로 너희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회사가 대한민국의 우리 회사입니다. 300만 원짜리 카드 좀 주라. 그럼 이 친구가 다 줍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준 거예요.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6번째 가가지고 카드를 탁 오다 받아갖고 오면서 룰라룰라 하면서 등록하면 안 돼요. 또 이틀 있다가 나의 스폰서하고 요때 탁 또 찾아가. 스폰서하고 친구야 네가 그저께 준 카드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등록을 한다면 안 되지 않냐. 네가 그래도 우리 회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2차 사업한 지 3개월 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스폰서가 이분이 현대적으로 한 달에 800만 원을 먹고 직급이 사파이어라는 직급이 갔는데 이분한테 조금만 설명을 하면 네가 이해를 해야지만 매출을 확보해놨죠. 네가 좀 말해야 되거든. 오늘 스폰서가 탁 해가지고 스폰서한테 2차 저차 비전 좀 주세요. 이 사람한테 비전을 탁 내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아이자스가 됐어 가.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주게 되죠. 17번째 스폰서가 가가지고 스폰서가 비전을 딱 두니까 요분이 생각했던 친구 수준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비전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인테리어 가게보다 훨씬 더 수입이 더 크겠네. 내가 지금 15년째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아가씨 공급 줘버리고 자재 줘버리고 뭐 줘버리면 한 달에 꼴랑 200만 원 버는 것보다 이 사업이 훨씬 낫던데 스폰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설명만 해줘. 와서 등록해가지고 이틀 뒤에 또 하는 거예요. 18번째 2차 저차 아이디가 이래야 된다. 아이디만 알려주고 19번째 또 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등록할 때는 이렇게 등록한 것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가. 이틀 뒤에 20번째 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CEO 배용호 CEO가 큰 비전을 제기를 이번 주에서 하는데 네가 한번 꼭 와봐라. 그러면 안 와요. 네가 한번 꼭 와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삭아삭하게 오는 순간 이 사람이 한 명 사업자가 됩니다. 이 마음가짐 내가 진짜 리포팅을 한번 하면 끝을 봐보려고 하는 마음 이 진정한 마음 나의 마음가짐 내가 진짜 저 친구를 성공을 시켜줄 마음 하나의 내가 실버 가는 수단으로 쓸 건지 내가 저 인간을 실버로 가는 수단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이번 프로모션 이런 프로모션 장박사 한 박스 받으려고 매출을 내가 등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정한 이 친구를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버는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장박사가 어떤 데 다이어트가 어떤 데는 두 번째고 돈 버는 쪽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전화 접근 방법 전화로 컨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반드시 3분 이내로 하세요. 3분 이내 전화로 컨택할 때는 3분 이내 그리고 어떤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얘가 누워서 전화 받는지 뭐 자다가 받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알죠? 대단한 분들이 오셨네. 광주 가서 이 소리 하니까 글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안 해봤어도 알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이 서울에 계시는 우리 사람 광주 있는 분들은 그냥 안 해봤어요 이래. 전화로 컨택할 때는 똑똑한 목소리로 3분 이내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2차전자, 여차전자 이래더니 네가 제기업 이번 주로 며칠 날 1시간까지 왔으면 좋겠다. 너에게 진짜 도움 되는 정보를 줄게. 여기까지만. 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네. 근데 어떤 분은 전화를 가지고 이 어쩌냐 저쩌냐 왜 한국은 태풍이 안 오고 일본적으로 태풍이 가가지고 태풍이 그냥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데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태풍 이야기가 20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태풍 이야기 20분 하다가 어저께 전에 우리 신랑이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썩은 새끼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신랑이 한 30분 합니다. 몇 분 지났어요? 50분. 그러다가 또 야이 차차차 했어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똥을 못 샀는데 장박사를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내가 지금 3개월 했는데 이 차차 회식장에 어쩌고 소식장에 한 명 들고 70만원씩 갖다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70만원 된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실버한테 골드는 내가 3개월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한 2시간 해놓고 너 내일 모레 한번 올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상대가? 다 들었다. 네가 다 했잖아. 그분이 와요 여기를? 그리고 등록해요? 아이고 좋다. 카드 갖고 달려갈게. 이런 분이 5년 안에는 안 나옵니다. 절대 전화로는 장자도 불명이 많고 L자도 불명이 많고 딱 비전만 두고 딱 3분 이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ABC를 활용하세요. ABC 활용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어. 니코리팅을 했어. 니코리팅을 했는데 사무실에 왔어. 스폰서하고 약속을 안 해놓으니까 스폰서가 기다려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 뭐처럼 지하철에서 하나 모시고 와가지고 스폰서 들어가면 2층 나가 3층 나가 2층 나가 3층 스폰서 들어가면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스폰서가 어디 가는 거 안 보인다고. 스폰서도 사업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모레 10시에 누구를 초청을 하려면 내 스폰서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야지. 스폰서님 2차전자 깡패 생활 20년 하고 칼을 5번 맞았던데 후배가 모레 오전 10시까지 온다는데 스폰서님 미팅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 위에 스폰서님한테 2차전자에서 깡패가 칼을 5번 맞은 후배가 있는데 모레 10시 온다는데 우리 스폰서님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ABC를 활용해야 되는데 스폰서는 어디다 쓴 물건인지 모르고 자기가 컨택해갖고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어떠고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추니까 동그라미가 회원 증가가 안 됩니다. 제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스폰서를 활용하세요. 귀하게 모시고 하잖아. 누구 하나 모시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리크루팅을 하고 모처럼 초대를 해서 회원 증원을 시킬 때는 반드시 스폰서를 활용해서 누군가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 스폰서 내 위에 있는 사업자 스폰서가 없다면 본사 임원도 스폰서야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내 스폰서는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임원진한테 이야기해서라도 반드시 효율적인 리크루팅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으면 성공도 없으면서 부자도 될 수 없으면서 다음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옳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고 그거는 노약이다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잊어버리는 우리 서울 사장님들 되시기 바라고 멋진 리크루팅에서 큰 성공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전차에서 더 빠르게 성공하자.